권준욱 중대본 레퀴노라주 브리핑에 대한 2차 항의 전화를 공유한다는 DHO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델타 변이에 관해서 세포주 실험 결과를 발표한 실무팀 2곳, 질병관리청 의사소통팀 담당 사무관, 신종바이러스 매개체 연구과 연구관에게 재차 전화를 하고 항의 및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지금 6가지 정도로 해서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지난번 항의 전화에 대한 조치사항은 그래서 질병청 내 업무 공유하였다. 세포주 실험 결과를 계속 발표한 이유는 메르스 사태 이후 모든 의료 정보를 국민께 알리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참 이 부분 마음에 안 드네요. 세 번째, 레퀴노라주 치료 효과는 왜 발표하지 않느냐. 식약처 임상 제도과 소관으로 알고 있다. 넘기네요 자꾸. 네 번째, 세포주 실험 결과 중화능 떨어짐과 동물 실험 결과 중화능 문제 없음이 서로 다르게 발표함에 따라 국민들이 레퀴노라주 효능을 불신하는 우려가 있고 주식시장에는 주식을 폭락시키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더욱이 정부의 혐오파에 만든 치료제를 정부가 나와서 불신을 키우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세포주 실험은 빼고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주가에 영향을 받는 주주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한다. 명확한 입장은 드리기 어렵다. 참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답답하게. 다섯 번째, 의료법에는 의약품의 광고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그 규율 대상은 개발 제조회사나 병원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만 처벌받는 것인데 레퀴노라주는 정부와 셀트리온이 공동 특허를 갖고 협업해서 만든 것이므로 정부가 나와서 셀트리온을 레퀴노라주를 언급한다 하여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산 치료제라고 언급하는 것은 바보스럽게 짝이 없다. 셀트리온 치료제가 잘 팔려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걸 생각한다. 따라서 중대본 브리핑 시 셀트리온 레퀴노라주로 명확히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어봤는데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지만 답변하기 곤란하다. 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이죠. 백신은 그냥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니? 화이자 백신 맞았니? 모더나 맞았니? 막 이러고 있는데 치료제, 국산 치료제가 자랑스럽게 전 세계에서 2번째로, 그리고 세계 4개 항체 치료제 중에서 유럽에서 치료제를 선정됐는데 제가 좀 흥분을 했네요. 어쨌든 이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녹음본을 갖고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의 게임스타 운동에서처럼 공매도가 한곽하고 파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임을 밝힌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안이암 방역이 화불렀다.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코로나 4차 대유행 시작, 확진자 1200명 넘을 듯 사상 최대.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 1145명 집계, 6개월 만에 1일 확진자 수 사상 최대. 지난해 12월 25일에 1240명 기록 깨나 전문가 K방역 초심으로 돌아가야. 지금 한국도 이제 다시 유행이 지금 변이와 함께 백신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시 한번 재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4차 대유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불고 있죠.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도 훈련병 3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군도 비상이라는 소식이고요. 이스라엘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델타 변이 확산에 이스라엘도 확진자 500명대, 42%가 돌파 감염.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과 영국이 다시 재감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죠. 결국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과학자도 항상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의 시대는 곧 있으면 좀 기다리면 차분하게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가 속도가 완료가 되면 치료제의 시대는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열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매일경제에서 속보가 나왔는데요. 일본 도쿄에 코로나 긴급사태 재선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올림픽 무관중될 듯.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본도 지금 비상인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러시아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1일 사망자 또 역대 최대 기록. 러시아도 장난이 아니네요. 1일 신규 사망자가 737명. 그리고 신규 확진자도 13일째 2만 명 이상. 러시아도 지금 굉장히 큰 비상인 것 같아요. 1일 신규 사망자가 737명.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를 한번 다시 보고 갈까요? 미국이 2만 3천 명. 또 늘었네요. 인도가 3만 4천 명.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항상 보고 계시겠지만
변동치가 있을 겁니다. 브라질 6만 명대, 프랑스 2천 명대, 러시아 2만 2천 명대, 터키 9천 명대, 영국 2만 8천 명대, 아르헨티나 2만 1천 명대. 결국 확진자가 확 줄었다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또 줄다가 또 변이 나면 또 늘겠죠? 결국 인류는 변이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까지 2018 우리 주주님께서 레퀴노라 매출 패턴 어느 것이 좋을까요? 라고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항체 치료제 매출이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이후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이 이루어지면 팬데믹은 종료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항체 치료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모든 주주의 바람은 빨리빨리 승인받고 팬데믹이 종료되기 전 최대의 매출을 올려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은 스피디하게 진행되는데 레퀴노라 수출 계약 소식은 들리지 않아 크게 실망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은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변이가 발생하여 팬데믹이 단기간에 종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끝나면 엔데믹,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풍토병이라고 하죠. 엔데믹 시대가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엔데믹을 대비하는 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에는 백신 접종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치료제는 장기 계획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균등하게 분배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3분기 이후부터 치료제의 시대가 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날까지 2028님께서는 3분기 이후라고 지금 본인이 예상을 하고 있다 계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레퀴노라에 대해 기대했던 또한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매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 그래프로 자세하게 남겨줬고요. 선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초록색 막대기와 이 빨간색 선으로 두 개로 만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레퀴노라 매출 예상 패턴은 초록색 막대바. 올해부터 매출이 크게 발생하기 시작해요. 내년 초까지 역대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이후 팬데믹이 종료가 되면 레퀴노라의 매출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급증했다가 급증 유지하고 잠깐 이제 쫙 하락해서 결국은 매출이 미미한 정도. 요거와 두 번째는 변경된 레퀴노라의 매출 패턴 빨강색입니다. 현재 기대할 수 있는. 현재에는 장기 계획에 따라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가 밀려 레퀴노라의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종료된 이후 3분기 이후 레퀴노라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턴입니다. 이후 엔데믹 시대에서도 꾸준한 매출이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 경우보다 매출 발생 시기도 늦어지고 최대 매출 크기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엔데믹 시대로 진행됨에 따라 이후에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합니다. 즉, 길고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비록 당장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후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 총액은 훨씬 더 많습니다. 레퀴노라 이벤트를 보고 단기 투자 들어오신 분은 첫 번째 경우가 나올 테고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총 매출 규모가 훨씬 큰 두 번째 경우가 더 좋겠지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로 나타내신 거예요. 쭉 늘어났다가 살짝 줄어들고 유지한다. 결국 항체 치료제, 레퀴노라주 이걸로 지금 계속해서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변이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돼서 이 코로나 섹터는 진단키트를 포함해서 셀트리온에 계속되는 캐시카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분기 기점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회사에서 또 이제 정식 승인에 대한 부분이 8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고 또 치료제 승인 이후 여러 가지 3분기 이후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무엇이 됐든 우리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는 건 반드시 숫자를 찍어내고 그 부분은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WWWPITER 주주님께서 공견들에게 고함이란 제목으로 짧고 굵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7월이다. 너네가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달이다. 8월 실적 발표부터 기부회장님 8월 중 레퀴노라 유럽 승인 예상과 함께 매출 발생 가능성 열어두고 9월 합병 이슈에 10, 11, 12, 4분기는 셀트리온의 최고 실적이 나오는 분기. 7월은 너네가 최소 출혈로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달이다.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랴 라고 짧고 굵게 남겨주셨네요. 한국경제TV에서 제2의 레퀴노라 탄생 쉽지 않네. 정말 어려울 겁니다. 왜? 하늘의 별을 따는 거기 때문에 국내도 어렵겠지만 세계는 정말 어렵겠죠? 좀 뉴스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제약이 기대에 못 미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셀트리온에 이은 국내 2호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신풍제약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피라맥스의 국내 임상 2상 시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피라맥스 투여군과 대조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의 비율에 차이가 없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풍제약은 일부 지표에서 피라맥스가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을 낮출 가능성을 보였다 판단해 후속 임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식으로 제약업계에선 속도를 내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동안 셀트리온의 국산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로나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치료제 개발에 도전했지만 쉽지 않았던 상황. 실제로 일양약품과 대웅제약, 종근당, GC녹십자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다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다만 종근당은 식약처로부터 중증 고위험군 환자 대상 임상 3상을 승인받아 현재 임상을 준비 중이고, 대웅제약은 피험자를 300여 명으로 늘린 보다 대규모의 임상 2비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미 1호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실제 사용된 만큼 서둘러 두 번째 조건부 허가를 내주기보다 검증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뛰어나다 등등의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환경적인 어떤 변화 측면에서 극복하기 위한 여지를 충분히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백신만 가지고는 그 완전한 극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적인 치료제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혁신적인 치료제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 중인 치료제가 잇따라 임상 결과와 조건부 허가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독감처럼 토착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산 2호 코로나 치료제 개발은 꼭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산한다는 소식이에요. 전파 학생 델타 변이 벌써 416명, 100명 중 7명꼴.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기존 영국발 변이보다 60% 이상 세다고 하잖아요. 영국발이건 남아공이건 계속 변이가 될수록 전파력과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얘네들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생각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이 끊임없이 이 변이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국내 코로나 확진자를 봤더니 확진자는 12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넘어갔죠? 그런데 사망자는 1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겠지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 확진자 속에서 이제 레퀴노라를 투여받았던 사람이 델타 변이 됐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환능을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왜 중환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벌써 설왕설래 말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델타 변이 회사의 동물 실험 발표를 차분히 기다리면 되겠지만 지금 이 한국에서 확진자가 되는 현황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살짝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했죠. 그래서 셀트리온 스킨큐어 여기 본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쭉 내용을 보면 소감과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가야 될 길, 벤처 스타트업, 혈액검사 스타트업 500억 원 정도를 사비를 투여해서 그리고 3년간 해외에 나가서 그거를 지금 시도해 보려고 한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중요한 내용을 하나 또 언급을 했어요. 레퀴노라 델타양 변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조만간 인도 델타 변이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나올 것인데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기우성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회장, 그리고 지금 여러 회사의 관계자들과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델타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좋은 소식이 들려오리라 생각을 합니다.